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축 전 세계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과연 첨단 스마트홈 기술은 자연 친화적인 전통 건축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기 유럽의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맹신하는 이탈리아 건축가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혹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곧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건축 명문가 출신 이사벨라 로시 박사. 그녀는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 분야에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야심찬 한국의 국제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 자문을 맡게 된 그녀.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한 건설 현장에서 한옥의 곡선과 황토, 한지 같은 전통 재료를 스마트 빌딩 시스템과 결합하려는 계획에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과거의 방식은 그저 아름다울 뿐 미래 건축의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사벨라는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유럽의 혁신적인 신소재와 지능형 시스템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할 유일한 길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 앞에서 그녀가 믿었던 첨단 기술과 소재는 예상치 못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녀가 무시했던 수백 년 된 한국 전통 건축의 지혜 속에 이 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탈리아 엘리트 건축가는 자신의 편견을 깨고 K-건축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첨단 과학을 뛰어넘는 조상들의 지혜가 그녀의 생각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의 제 첫 공식 일정은 서울에서 기차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세계적인 수준의 친환경 문화연구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은 야심찼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약간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주변 자연경관은 더없이 아름다웠지만 건설 부지는 예상보다 경사가 심하고 접근성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 측 건축가들이 제시한 기본 설계안은 저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죠. 한옥의 첨화성과 기둥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주요 마감재로 황토화한지 그리고 지역에서 나는 목재를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최첨단 스마트 빌딩 시스템을 통합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름답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첫 회의 자리에서 솔직하게 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전통적인 미학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이 정도 규모의 현대적인 연구시설에 과연 적합한 방식일까요? 특히 자연 재료의 내구성, 단열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 센서 및 제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제 말에 한국 측 수석 건축가인 박 선생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사벨라 박사님, 저희는 전통 재료가 가진 친환경성과 고유한 장점들이 오히려 최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백 년간 검증된 지혜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의 말은 이상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검증된 지혜라니요. 그건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인 판단일 뿐 아닌가요? 저는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유럽의 최신 나노 코팅 단열재와 고강도 친환경 복합 패널 그리고 제가 설계한 지능형 공조 시스템의 기술 자료를 제시하며 이 첨단 기술들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팀은 제 자료를 흥미롭게 검토했지만 여전히 전통 재료 사용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일종의 타협안으로 건물의 핵심 구조와 외관에는 한국의 전통 방식을 적용하되 내부 마감과 설비 시스템에는 제가 제안한 유럽의 첨단 기술과 재료를 상당 부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이 결국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감했죠. 현장에서 직접 한국의 목수 장인들과 미장 장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경이로울 정도로 정교하고 숙련되어 있었어요. 나무의 결을 읽고 흙의 성질을 이해하며 재료를 다루는 모습 K-근성은 분명 존경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과정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의 손과 감각에 의존하다 보니 작업 속도가 더뎠고 자연 재료의 특성상 결과물의 균일성을 보장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을 위한 각종 센서와 배선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한지로 마감된 벽은 습도 변화에 따라 미세하게 수축 팽창하며 센서의 정밀도를 떨어뜨렸고 복잡한 목조 구조물 사이로 배선을 깔끔하게 숨기는 것도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운 작업이었어요.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문제입니다. 전통 방식은 이런 현대적인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에게 제 지적이 옳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느긋한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문제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정해진 예산과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가요? 저는 제가 가져온 유럽산 첨단 소재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에 참여한 특수 단열 패널은 습도 변화에 강하고 시공도 간편하며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황토나 한지 벽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죠. 한국팀의 젊은 연구원들은 제 데이터에 흥미를 보였지만 현장의 노장인 분들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한목수 어르신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 지역 강원도는 여름엔 아주 습하고 겨울엔 또 매섭게 춥습니다. 아무리 좋은 새 재료라도 이 땅의 기후를 견뎌낼지는 장담하기 어렵지요. 우리 조상들이 괜히 흙과 나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말을 그저 오래된 경험에서 나온 보수적인 생각 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프로젝트는 더디지만 조금씩 진척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내부 공간 설계와 첨단 설비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유럽에서 공수한 자재들이 속속 도착했고 저는 이 자재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외관과 맞나 어떤 세련된 조화를 이룰지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팀이 고집하는 전통 방식의 비효율성과 문제점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제 방식의 우월성이 증명될 테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초기에 발생했던 사소한 문제들은 한국팀의 경험, 많은 장인들과 건축가들의 노하우 K-지혜로 차츰 해결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한지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자연스러운 습도 조절 시스템을 만들었고 목조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결합 방식을 적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구조물 내부에 교묘하게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죠. 저는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조금씩 놀라움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의심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 자연 재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나 환경 요인에도 견딜 수 있을까? 저의 이런 의심과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될 끔찍한 사건의 전조였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가져온 첨단 기술과 재료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한국의 전통 방식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와 과학적 원리를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오만함과 편견은 여전히 견고했고 그것이 곧 저를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 장마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강원도 산간 지역은 특히나 비가 잦고 습도가 높기로 유명하다고 들었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유럽산 최첨단 패널과 마감재들은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장한다고 제조사로부터 인증받았으니까요. 실험실 데이터는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박 선생님과 노련한 장인분들이 이 지역의 여름철 습기가 상상 이상일 거라며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조언했지만 저는 그들의 우려를 과학적 근거 없는 기후로 치부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역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군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맛비가 며칠간 계속되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적용했던 그 고가의 유럽산 친환경 외벽 패널들이 눈에 띄게 뒤틀리고 얼룩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구역에서 나타난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어요. 패널 사이에 이음새가 벌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내부 단열재가 습기를 머금어 부풀어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완벽한 기술은 한국에 집요하고 무더운 여름 습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실험실에 통제된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는 실제 자연의 변덕스러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당장 문제가 생긴 패널들을 철거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 본사에서는 긴급 기술팀을 파견했지만 그들 역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재시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고 프로젝트 전체가 자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믿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클라이언트와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격노했고 이탈리아 본사의 상사들은 연일 저를 질책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모든 경력과 명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런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직 외벽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의 다른 쪽 구역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국팀이 주도하여 황토와 한지, 그리고 전통 목재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있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흙벽은 습기를 자연스럽게 머금었다가 내뱉으며 실내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특수 처리된 한지 벽지는 물방울이 맺히기는커녕 습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배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재료들이 제가 첨단이라고 믿었던 재료들이 실패한 바로 그 환경에서 훌륭하게 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넛을 잃고 그곳에 서서 한국 장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흙의 종류와 배합 비율을 조절하고 나무의 종류와 건조 상태에 따라 다른 짜맞춤 기법 K- 기술을 사용하며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단순히 오랜 경험을 넘어선 이 땅의 기후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만났던 목수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상심 마시게. 자연은 원래 우리 생각대로만 움직여주지 않는 법이야. 중요한 건 자연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지. 그의 말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저는 자연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국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 건축 방식은 결코 원시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기후와 풍토 속에서 살아남고 발전해온 과학적 지혜 K-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황토가 습도를 조절하고 원적 외선을 방출하는 원리, 한지가 공기를 정화하고 빛을 부드럽게 투과시키는 특성, 나무가 스스로 숨쉬며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간과했던 K-건축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런 자연 친화적인 특성들이 제가 도입하려 했던 스마트 환기 및 온도 조절 시스템과 결합된다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아 헤매던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열쇠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제가 무시했던 전통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제가 저지른 실수를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한국의 건축 방식이 구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래의 건축이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연을 존중하고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며 오랜 지혜와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클래스가 아닐까요? 물론 당면한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제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국팀의 지혜를 겸허하게 배우고 협력하여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과 장인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무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그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협력의 시작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도움 요청에 박 선생님과 장인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전통 방식을 대립시키는 대신 어떻게 하면 두 가지의 장점을 가장 잘 결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만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현대 건축 설계 지식과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한국팀은 수백 년간 축적된 재료에 대한 이해와 이 땅의 기후에 대한 경험적 지혜 K-지혜를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되었던 외벽 패널 대신 우리는 천연 황토에 특별한 골재를 섞어 단열 성능을 높이고 전통 미장 기법으로 마감하여 습도 조절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최신 나노 기술을 응용한 투습 방수 코팅을 제안하여 내구성을 더했죠. 또한 제가 설계했던 지능형 공조 시스템은 한지의 자연, 통풍 기능과 결합되어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 센서들은 이제 단순히 온습도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한지, 벽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가장 최적의 실내 환경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전통 목재 기둥과 보에는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센서와 배선을 감쪽같이 숨기는 한국 고유의 짜맞춤 기법 K-기술이 적용되었고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지식 체계와 작업 방식을 조율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배우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장인들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자연 재료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감탄했고, 그들은 제가 제시하는 첨단 기술의 가능성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작업 속에서도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함께 땀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어렴풋이 느꼈던 K- 정신,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혹독한 여름 장마 가을에 큰 일교차를 거뜬히 이겨내고 건물은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의 우아한 곡선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외관, 황토와 나무 한지가 주는 자연 그대로의 편안함과 최첨단 스마트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이 완벽하게 조화된 내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건물 주변의 아름다운 강원도 산세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었죠.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준공식 날, 건물은 국내외 건축계와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미래를 잇는 건축의 새로운 이정표, 지속 가능한 스마트 건축의 혁신적인 모델, K-건축의 세계적인 도약 찬사가 쏟아졌고 여러 국제 건축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광의 중심에는 물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한국의 장인들과 건축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준공식 축사 연설자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겪었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은 값진 깨달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곳 한국에 와서 건축에 대한 저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술의 진보만이 건축의 미래라고 믿었지만 진정한 혁신은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지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진 과학적 합리성과 자연 친화성, 그리고 그것이 현대 기술과 만나 발휘하는 놀라운 시너지 K- 클래스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르침을 준 박 선생님과 장인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프랑스가 저에게 건축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면 한국은 저에게 건축의 정신과 영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여전히 그곳,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한국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이사벨라 로시가 아닙니다. 건축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고 제 디자인 철학의 중심에는 이제 기술만이 아닌 조화와 지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 원리를 접목한 새로운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건축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국 간의 건축 문화 교류를 위한 작은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건축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우게 했고 경쟁보다는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했으며 무엇보다 자연과 전통 속에 숨겨진 위대한 지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선도하면서도 고유한 전통과 자연의 가치를 잃지 않는 나라,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삼는 나라.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저력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정신은 분명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전 세계에 귀중한 영감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